원칙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은 여러분들은 파출하는 시간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40기 초등생들이 어디서 사는 누구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임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여기 참여해서 모든 분들한테 큰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적게나마 알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제펄계에는 6가지 성공 원칙 중에서 첫 번째를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해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부자 되고 싶다면 로보틱 회사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직장인의 삶이나 자영업자의 삶은 성공이 불가능하다. 어쩌면 직장 생활은 이미 끝났고 더 이상 직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제펄계도 50년, 60년 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도적인 자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인생을 펼치기 어렵다.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오너로서의, 사장으로서의 마인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기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결국은 사장이 있든 없든 본인이 사장으로 행사를 하는 사람의 미래와 사장이 없을 때의 행동과 있을 때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종업원의 마음이겠죠, 사실. 어쩌면 헤메니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표방하고 있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독립적인 자영사업가입니다. 다 독립적인 사업자들이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오너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비즈니스를 안내해 준 사람이 여러분을 스폰서지만은 그분은 어떤 책임도 있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정보를 줬고 여러분 그 정보를 받아서 이런 정보라면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고 또 확실하다면 내가 한번 시간 투자해서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오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신다면 앞으로 스폰서 파트너 간에 또 형제그룹 간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조차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 있지 않는다면 출발부터 좀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죠.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은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때는 우리가 BT, 아이디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디스트리뷰터에서 분배하는 사람에서 이제 독립적인 자영사업자로 분리가 되는데, 이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메가트렌드 2000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하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업이고 결국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성공하는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 같다면 굳이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팔면 되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나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 길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멘토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건 멘토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은 사람을 멘티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건전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가치관도 다르고 방향도 틀린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여러분 많이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많은 트러블을 만들게 되면서 결국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비즈니스는 개인이 하면서도 개인이 아니고 함께 하면서 함께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거대한 그룹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홀로 나홀로 떨어져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걸 가질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은 누가 이 정보를 줬던 간에 내 사업이고 나로부터 출발되는 비즈니스다. 내가 내 비즈니스의 1번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부럽죠?
한 회사의 대표 사업자를 맡고 있고 이미 수만 명의 파트너가 생겼고 소비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야 정말 저거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처음 첫 발을 디디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누구나 있었겠죠.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출발한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걸어온 길들만큼이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과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6년 만에 이루었던 이 성과를 여러분들은 1년 안에 이룰 수도 있고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정리하고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올라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치료할 대가가 있고 자영업자로서 오너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가 반드시 있죠. 저는 그래서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이렇게 주도적인 자기 사업가가 돼야 되고 자기 사업을 분명히 밝혀주는 이유가 이런 멘탈이 서로 있지 않으면 서로 네트워크 하기가 너무 어렵죠. 독립된 자영업 사업자끼리 독립된 개체끼리 서로 연결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못하게 있다면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출발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떻게 자영사할 거냐? 여러분들이 보통 사업 그러면은 돈도 투자해야 되고, 그죠? 결국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알고 지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상식을 깨는 거죠. 점포도 필요 없다. 자본도 필요 없다. 경험도 필요 없다. 능력도 필요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시간을 나한테 준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도 사실 원하는 것도 어디 어려운데 아무리 조건이 없이 생각 하나 바꿔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멋진 비전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 거절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가게가 있어야 된다는 것,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 심지어는 말도 잘해야 되고 아는 사람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상식이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을 보고 제가 면접을 받아 선발을 하겠죠. 왜? 저도 시간이 아깝거든요. 문제는 요담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쓰는 자격이 있고 제품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 기인된 마음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교육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눌 이야기는 과연 내가 오너십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인드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누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는 대로 받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비즈니스를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야 될 일이 많이 달라지겠죠. 정말 이 첫 번째 조건, 자신의 사업을 해라. 이게 자기의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인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고급스럽고 규모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멋진 제품들을 취급한다고 보면은 어쩌면 좀 더 우러러볼 수도 있겠죠. 저도 며칠 전에 아들 친구가 이 벤츠 매장에 근무를 하는데 제가 벤츠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언제든지 그 벤츠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시간 낭비를 담려고 했더니 아들이 그 벤츠를 소개를 했어요. 그 매장에 이제 가보게 됐는데 오늘 가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그 매장에 전화가 왔는데 근데 뭐 하시는 분이네? 그러면서 벤츠가 이렇게 뭐 디젤이 지금 사양이 별로 없고 요즘 빨리 차고 디젤이 했을 경우 무슨 등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응? 그래서 제가 요즘은 차가 잘 나가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 고급차들은 더 잘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정말 좋은 차, 좋은 집, 정말로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 확보를 하죠. 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 전에도 언제나 항상 어려웠다. 우리한테는 경기가 좋은 날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웠고 있는 사람은 항상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는 어려웠던 것이고 그 사람도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았죠. 왜? 그 사람들은 오너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취급하는 상품이 그 사람이 취급하는 상품들이 결국은 수요가 큰 제품이었고 시장이 컸기 때문에 됐겠죠. 어쩌면 무슨 일을 하든 생산자가 있게 되고 그걸 쓰는 소비자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돈을 벌겠죠.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한때 많이 벌고 크게 버는 사람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버는 돈의 가치를 우리가 크게 버는 것이고 그런 돈들은 복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뭘 했을 때 결국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때는 잘 벌었지만은 그 잘 나간 적은 한 번이고 대부분은 그보다 어렵죠. 저의 30대, 40대 젊은 친구들이 돈을 벌었다 그 성공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잘 보니까 우리는 최고 때 모든 걸 결정해요. 내가 잘 나갈 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죠. 내가 생활 수준도 살이 좀 떨어지면 차를 바꿀 수 있나요? 떨어져도 그 차는 타야 되고 떨어져도 그 품위는 유지해야 되고 떨어져도 그 사람은 보여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급전직하는 것들을 많이 받고 급기야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경우도 많죠. 어쩌면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 볼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요가 큰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부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매장에 생필품 매대가 다 비어버리고 사재기가 되고 난리가 났죠. 네.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제품들 이걸 취급하는 회사가 다 돈을 벌었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라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심지어는 쌀국수를 만드는 팔도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그 쌀국수 공장에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 쌀국수가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가 폭발하니까 돈을 번 거죠. 동시에 결국은 제품 생산을 능력이 안 될 정도로 결국은 수요가 딸리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동시에 제품을 손세빙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기다리고 자기들의 물건을 담아가 가지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큰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다 부자가 됐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를 갖고 있는 월마트. 월마트의 세멀턴이라는 분이 자기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생활 필수품들, 자군하면 써야 되는 이 것들이 나한테는 내 집에 있는 황금덩어리였다. 하우스홀드 골드였다. 내 집에 있는 황금이야. 나는 내가 비누를 쓰고 치약을 쓰고 이빨을 닦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 부자가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벌었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남을 부자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 없을까? 소비를 모아서 나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거 소비를 바꿔서 부자가 되는 비즈니스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기업과 기업이 연대하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도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왜? 과거에는 소비자가 연대할 수 있는 툴이 없었어요. 지금은 소비자가 모일 수 있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제휴하고 결국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C2C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C2C 조직은 에미토프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 이름 없는 영웅들이고 여기서 100만 장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은 커스터머 대 커스터머 C2C 된 고객들이 이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억만장자가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됐죠, 사실은. 그리고 제이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수요가 큰 생필품을 취급한 회사는 다 부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약 1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회사가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20년 이상, 10년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아미도 그렇고 애터미도 그렇고 하이린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다 생활 필수품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회사들만 성장했지 한때 잘 나가는 내구성 제품들을 취급했던 회사들이나 실질적으로 상조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걸 했던 회사들은 다 지금 사라졌죠. 그런 것처럼 제품들은 5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지금 이때까지 수요가 큰 제품을 취급해서 다 성장했다는 거죠. 네트워크 회사도 물론이고 일반 회사도 보시면은 우리가 요즘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회사들이 중공업을 가지고 성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설탕을 가지고 비료를 가지고 대상그룹의 조미료를 가지고 비료 하나 가지고 성공했고 실제는 LG 같은 경우는 치약 하나 가지고 멋진 그룹을 만들어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제품이 가치가 하우스홀드 고도라면 맞고 이걸 제품 밸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월턴이 그 써놨던 돈 버는 걸 보면서 원래 제품 밸런스는 인터넷 서점을 했었는데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결국 고객의 정보를 알게 되고 고객 정보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만약에 우리 원식 사장님이 나한테 낚시책을 사갔어. 그러면 제가 원식 사장님한테 약목을 선전하기 좋겠어요? 낚싯대를 선전하기 좋겠어요? 당연히 이분이 무슨 책을 사갔는지에 따라서 이분이 관심 있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거기다가 홍보를 듣겠죠, 사실.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은 고객의 맞춤 서비스를 시작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런 서점 판매를 지나서 이제는 아마존닷컴이라는 거대한 메dia 유통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0년 동안 그 한 번도 신경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매년 연도 수화된다 그걸 썼는데 그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 유통을 다 장악했어요. 일본 유통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지금 OK 키시백하고 통해서 한국이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정도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또 한 번 회오리가 불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매스마케팅을 통해서 규모 경쟁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없다. 아마존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다. 똑같은 방법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오프라인에서 거의 불가능했던, 온라인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객 감성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제품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제품들은 결국은 매스 마케팅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규모가 큰 회사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시장은 앞으로 무한대의 시장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수요가.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앞으로 AI가 오고 인공지능이 오고 결국은 자율주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제품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을 때 제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물건을 좀 팔아볼만 하면 제품이 없어져 버리고 좀 장사가 되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뭐 좀 해보려니까 제품 품질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하는 회사만 이걸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제품 공급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떼다 팔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말 중소기업이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성공해 놓으면 홈쇼핑에서 따라 팔거나 덤핑을 치거나 그보다 유사한 상품이 또 덤핑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 불편한 일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내 노를 한순간에 뺏어가는 것도 많죠. 아마 제품에도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품 공급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라는 거고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을 가지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헤베니케는 어쩌면 이게 자체 브랜드인 거예요. 그리고 편백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또 편백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인대회를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찾아내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성분이 우리 미백이 좋은지 사진의 성분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런 성분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시장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맞춰서 더더욱 폭발하고 있다 보면 이 수요는 엄청나죠,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서비스가 경쟁사에 비해서 더 뛰어나야 돼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품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게는 기업이 경쟁을 할 때는 첫 번째는 품질 경쟁을 하죠. 과거에 우리가 일제손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연필이나 만년필이나 이런 것들을 썼던 적이 있고, 심지어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기술하고 일본의 기술이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갖다가 동경했던 시절이, 특히 여기 여성분들은 코끼리밥 하나씩 다 사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로 한때는 기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렇지만 품질 경쟁이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품질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죠. 품질. 그리고 품질 경쟁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 되겠죠. 한때는 우리가 가격을 살인이다, 가격 파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독과점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자본 있는 기업들이 덤핑을 쳐가지고 일반 중소기업 다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독점적인 기회를 위해서 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싸게 파는 것도 불법이다. 이제 싸게 파는 것도 불법이 된 거죠, 사실은. 공정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경쟁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 경쟁이에요, 서비스. 자, 품질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죠, 사실은. 근데 품질 경쟁에서 가격 경쟁까지 좋은데 서비스 경쟁만큼은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매스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질들을 높여서 서비스할 수 없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서비스 돼요? 어떤 때는 제품을 파는 거는 시험은 형까지 같이 봐주고 남편도 같이 봐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객의 감정도 서비스 내야 되고 비기사하면 관계없는 고객의 상황까지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 서비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제가 요즘 뭘 해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기가 다 해버린다고 봤을 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체온을 느끼고 기울여주고 우리가 두피기통을 통해서 결국 감성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과연 AI가 있을 수 있겠어요? 기계가 있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사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서비스는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이렇게 즐겁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통은 없다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같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헤베니켄을 잘 보세요. 두피상에는 그런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요. 모든 질환들이 두피에서 꽃이 피고 두피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순간에 제압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정말 우리는 가슴 설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측면에서 대한민국 네트워크에서 우리만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툴과 제품이 있는 회사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그렇게 여기려고 해서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통해서 두피를 만약에 배워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백원이나 편백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두피케어 누가 하겠어요? 과연 우리처럼 할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 이렇게 검증도 안 된 편백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백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백오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피톡이나 로션처럼 정말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해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다섯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일을 오래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두고 왔는데 같은 업체에 비해서 다음에 10만 원이나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고 복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원하는 다 갖고 있겠죠. 기업은 그런데 결국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는 또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아무리 많이 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줬으면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주는 사람 많이 줘도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분한 보상이라는 게. 뭐 1000만 원 준다 해서 충분히 줬다고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내 노력에 비해서 결국은 충분한 보상을 뛰어넘어서 과분한 보상을 줄 수 있다. 과분한 보상을. 왜?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100만 원 정도를 타려면 20년, 30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여러분의 수익을 띄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을 만들어요, 사실. 근데 이 연금이 시간이 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지금은 쓸만한데 20년 뒤에는 어쩌면 사탁값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추가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적금을 넣기도 하고 보험을 넣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가 우리 은퇴를 해야 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연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단 6개월이면 1년이면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 브로셔에서 3단 리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한테 100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준다면 100일이라는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월 100만 원씩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해 주겠다. 그것도 매달 돈이 커지면서 늘어난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뛰어넘어서 과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조금만 빨리 받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여유 있을 때, 카드로도 살아있을 때 이 정보를 받았더라면 나도 물건을 좀 많이 살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줄 때도 못 먹고 이 비즈니스 하려니까 미치겠어 지금. 내가 먹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한숨하긴 하겠죠, 사실은.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만약에 당신이 라면 먹을 힘만 있으면 6개월만 버티면 6개월 동안 라면만 먹고 공부를 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미래가 달라질 거라.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요. 돈의 가치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비즈니스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다른 사업은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과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업은 5억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나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나 나처럼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안 나요, 이 비즈니스가. 조금 편안하긴 하겠지만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돈의 위력이, 돈의 힘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업.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 노력에 대해서 정말 이 비즈니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서 100배, 1000배나 가져갈 수 있다. 이걸 믿으시오. 마지막으로는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성공을 하든 그 성공이 수많은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99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한 명이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그렇게 값진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내 성공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이 따라있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 성공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비즈니스가 나한테는 가슴 설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주는 비전과 가치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해시켰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렇게 쉽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인생을 통틀어서 이런 기회를 한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에. 그리고 헤베니케는 회사가 어쩌면 그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갖지 못하는 이 멋진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산이 크고 애플이 시가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그죠? 아마존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됐다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죠? 문제는 나한테 이렇게 멋진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작지만은 미래 가치가 큰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헤베니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베니카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정말 과분한 보상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노력은 도망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이 6가지 조건을 가지고 재벌계류는 검토를 해보라겠어요. 그리고 이 6가지가 해당사항이 되면은 이제는 선택을 하시고 뒤도 보지 말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신앙 같은 거 보면요. 뒤에서 돌아보면 마음속이 된다는 거잖아. 미시사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이미 결정됐으면 미련도 후회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헤베니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헤베니카가 이 시대에 결국 어떤 회사보다도 어떤 기회보다도 나한테 기회로 와 있고 내가 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고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MBA 8주 동안 정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제 정말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그리고 어디 사는 누구고 무엇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MBA를 통해서 어떤 각오로 오게 됐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서로 인사도 해야 되는데 서먹을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오프닝을 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줌으로 들어와 있는 정규 사업자분들께서도 여기서 알려주는 양식대로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 멘트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지금은 그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멘트에다 또 다른 멘트를 집어넣어서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대로 하시면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들만 읽어주시면 돼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은 이 멘트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열정이 없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해보려고 한다든지 열정적인 말을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정적이지 않지만 더 열정적이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멘트를 그대로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뱉은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이 더 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듣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스피치는 저에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100기가 넘는 이 스쿨을 진행하게 된 동기 같아요. 늘 새로운 사람들을 함께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더해지는 것 같긴 해서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처음에는 이곳에 나와서 1분 스피치가 안 돼요. 정말 절대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에 나오신 분이 스피치를 못하니까 뒤따라 나온 사람은 다 못해요, 사실.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나와 스피치를 하는 걸 보시니까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어디 사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명단이 돼요. 이게. 저런 분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업 안 해도 될 만한 많은 분들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사업의 크기나 가치가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동기를 주는 비즈니스고 영향을 주는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 통해서 배우는 시간들이거든요. 8주라는 시간이 저 역시도 기대되지만은 여러분도 8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거듭날 것이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거라고.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 시간과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린 거지만 이것들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공의 8가지 패턴을 여러분이
따라서 배우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판매 영업을 하는 분들은 RRTM을 많이 했어요. 리테일 리퀄리티. 그리고 트레이닝 모티베이션이었는데, 이 비즈니스에서는 그 RRTM을 뛰어넘어서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왜? why?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웠고 힘들면 돌아서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각인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셔야 된다. 여러분 원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벌 수 있을 때 그걸 갖고 싶은 거지, 어디 못한다고 가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셔야 되고, 그 꿈을 머릿속에서 그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MBA에서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간에 반드시 구호와 시작하는 구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꿈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죠. 어차피 우리가 주머니가 가난해서, 주머니가 비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꿈탱크가 비어버렸고, 꿈이 없이 사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다시 심어주는 일이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도 우리가 첫 번째 보는 한 소리는 꿈입니다. 한 소리는 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다 꿈을 꿨겠죠.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나 혼자만 꿨기 때문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이 꿈은 현실이 되는 거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한 손에는 꿈을, 또 한 손에는 그 꿈을 이루는 시스템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시스템이 없다면 가질 수 있는 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손에는 꿈을, 또 한 손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꿈은 어쩌면 우리가 가시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먼 미래에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꿈들은 그 열정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꿈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은 엔투시아즘이라 해서 신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죠. 확신이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내 미래의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또 이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잃어버린 꿈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 이런 게 갖고 싶다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 그 꿈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꿈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서툴지만. 그리고 꿈탱크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꿈발표가 있는데, 꿈발표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보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걸 선포사업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게 되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서 매진하게 될 거고, 그 꿈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쉐어되면서 꿈이 나눠지면서 그 꿈은 커질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발표할 때 여러분의 스폰서는 저 파트너의 꿈이 그런 거라면 제 꿈을 내가 함께 이루어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트너의 성공을 통해서 내 성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들은 많은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혼자 꾸는 꿈은 꿈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함께 꾼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꿈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아마 우리 사회자님께서 여러분들이 8주 동안 진행해야 될 많은 것들을 알려줄 거고, 다음 시간에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은 8주 내내 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설령 그것들이 여러분이 진짜 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와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꿈들은 여러분이 3년 있다 찾게 될지 5년 있다 찾게 될지 몰라요. 어느 시간인가 여러분이 그 꿈은 여러분의 꿈이 돼 있을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꿈이라기보다는 미시를 이야기할 거예요. 바램을. 이렇게 되고 싶은 것들. 안 돼도 그만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 이루지 얼마 안 되는 것들, 정말 이루지 못하고 죽지조차 못할 것들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이, 그 꿈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시는 거고, 그 꿈들이 아직 여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을. 그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이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것을 갖고 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꿈노트를 만드는 방법도 잠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한손의 꿈을, 한손의 시스템인데, 꿈은 열정으로 오고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 경험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고 시스템 안에서 여러 능력 이상의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내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꿈이 커간다면은 여러분들 한 주에는 또 다른 자신감으로 또 성장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제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